교구 수업하는 거 아니야?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에게는 아이 발달이 지금 조금 늦은 것 같다.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육아 친구 몬테선입니다. 저는 AMI 오리엔테이션 코스를 수료하고 몬테소리 이념을 바탕으로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몬테소리 이념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몬테소리를 홈스쿨링으로 할 때의 팁,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몬테소리 교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몬테소리 이념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육아를 하다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몬테소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교육인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구 수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몬테소리 교육 이념을 교구 활용 수업 정도로 생각을 하셨었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몬테소리 이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간략한 몬테소리 역사를 알아보는 게 좋겠죠?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탈리아 출신의 의사이자 과학자, 그리고 인류학에도 정통한 박사입니다. 바로 이 몬테소리 교육을 설립하기도 했지요. 처음에 몬테소리 교육 이념이 설립된 계기는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보살핀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몬테소리 박사는 아이에겐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던 몬테소리 박사는 까사데이 밤비니에 있는 아이들을 관찰하며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아이들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았다는 점이에요. 올바른 환경이 주어진다면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방식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몬테소리 박사가 연구한 아이들은 친절하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신중하고 또 재능이 있었습니다. 몇 명 아이들이 특정으로 똑똑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아이들은 모두 배울 것이 풍부한 환경에 있다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식이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심을 가진 몬테소리 박사는 계속해서 아기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고 전통적인 하향식 교육과 다른 새로운 몬테소리 이념을 확립했습니다. 몬테소리 철학은 아이마다 저마다 가진 잠재력을 최고치로 자연스럽게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몬테소리는 교육을 이 과정을 돕는 도구로 보는 거죠. 이런 학습이 출생 때부터 정말 갓난 아기 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에게는 학습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요약하자면 어른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상하, 수직 구조가 아니라 어른-아이 환경이 모두 서로 어우러지면서 환경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배움을 이어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몬테소리는 꼭 교실에서만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아기에게 맞는 흥미로운 물건과 아름다운 공간을 마련해주고 아기가 탐험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해준다면 그것 또한 몬테소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가 도움을 원할 때를 자세히 관찰하면 되고요. 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도울 뿐입니다. 아기를 위한 몬테소리 활동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음악 등의 활동도 있고요. 일상생활, 움직임을 지원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몬테소리 교구들은요. 아기들의 움직임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움직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응력이나 시각적인 것 발달도 가능하고요. 움직임은 사람이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접촉하는 방법이자 자기 표현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움직임을 통해서 영양도 섭취하고 안전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처럼 다양한 움직임은 결국 우리의 생존 그리고 발전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이 기술을 완전하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그저 도우려는 것 뿐입니다. 아기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되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여러 가지 반사 움직임은 결국에 통합되고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움직임을 최적으로 발달시키면 아기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몸을 협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그런데 한순간에 발달되지 않아요. 아기가 근육을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발전하게 되죠. 우리는 그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렇듯
우리가 몬테소리는 교구 활동이다 라고 알고 있었던 부분은 움직임 등을 발달시키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교구 중심의 몬테소리 교육이 생겼을까요? 아무래도 교육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관심들이 여러 가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런 움직임 활동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몬테소리 교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비교를 또 해보고 그것들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다가 저만의 관점을 세웠습니다. 제 말이 꼭 맞다. 이 제품이 정말 최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이 정도의 교구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몬테소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몬테소리 교구를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썰인데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를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께서 중년의 여자분께서 막 아기 보고 예쁘다, 너무 귀여워요, 애기 지금 귀여워요? 아니면 뒤집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냥 아이를 좋아하는 분이신가 보다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몬테소리 교구를 수업을 하러 오시는 영사님이라고 부르나요?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아이 발달이 지금 조금 늦은 것 같다. 내가 지금 가서 아이 발도 받쳐주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더 발달할 수 있을지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꼼꼼하게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성향인지라 그 상황에서 좋아요 이렇게 하진 않았고 저도 집에 누군가 와서 갑자기 발달 단계를 알려준다 그러고 우리 아이가 발달도 늦다고 하니까 괜히 걱정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었죠. 근데 몬테소리 교구를 구입해 보려고 하니까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자재 그리고 충분한 연구가 따르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구들이 잘만 쓰인다면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 정말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면 여러 가지 생활비만으로도 정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 이런 고민들이 좀 생겼었어요. 첫째, 과연 몬테소리 교구가 우리 아이한테 잘 맞을까? 정말 비싸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맞지 않다면 어떡하지? 결국에는 또 중고거래로 가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문 교사가 이렇게 방문을 한다는 게 코로나 시국에 걱정이 되기도 했고 사실 내 아이는 내가 더 가장 잘 아는데 내가 직접 아이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는 없을까? 이런 고민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작정 가격이 싸기만 해선 안 되겠죠. 제품은 또 나름 안전하면서도 가격은 합당하게 구성된 제품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세트로 그냥 쫙 구매해야 되는 다른 업체의 특성상 너무 부담이 되어서 저도 중고나라 아니면 당근 같은 거 되게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꼭 보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놀고 나서 부품이 하나씩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상 따로따로 구매를 하게 되면 이 조합이랑 이 조합이랑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고 되게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결국 하나씩 부품이 빠져 있거나 또 막상 따로따로 구매하면 나중에 조합도 이 조합이랑 이 조합이랑 되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제가 결정한 것은 쿠팡 해외 직구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세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 발달 단계에 맞는 이 정도의 교구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쿠팡을 검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업체들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찾던 약 2년 전쯤에는 적당한 교구를 파는 곳이 정말 많이 없었어요. 막상 구매해 보니까 무슨 중국어도 써져 있고 조악한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페인팅도 되게 잘 벗겨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토들러 하우스 몬테소리 교구는 딱 제가 원하던 구성과 가격에 알맞았습니다. 모든 상품이 다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늘 설명을 한번 보시고 나도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아이한테 제시해 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토들러 하우스의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바로 가성비입니다. 게다가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라 후 처리 서비스까지 되게 좋더라고요. 첫 번째, FSC 국제 인증. 유럽산 프리미엄 원목을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 친환경 페인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타사에 비해서 되게 합리적인 가격, 30만 원대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토들러에게 맞춘 14종의 핵심된 교구들까지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교구 활용법이 아니라 간단하게 교구 구성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정말 알차게 여러 가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심지어 플라스틱도 아니고 원목이라니. 전 되게 내가 지금 도전해보고 싶고 한번 궁금하다, 직접 아이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딱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구성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교육 허들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좋은 교구로 또 좋은 수업을 해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인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비싼 것들을 당연하게 이게 좋은 거다. 가격이 비쌀수록 좋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육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의 수단이 되는 교구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몬테소리 홈스쿨링 팁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첫째, 아이가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해주세요. 가끔 구매를 하신 교구들을 쭉 모두 늘어놓고 배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처음에 이제 구매했다고 했을 때 사진 찍을 때나 처음에 인증할 때 넓게 모두 펼쳐놓기도 했어요. 진정한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아이가 흥미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처음부터 너무 많은 교구를 주어주게 되면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하다가 실증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혹시 몬테소리 교구를 제시했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하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거는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걸 내가 지금 왜 해야 돼? 엄마가 막 자꾸 하라고 하니까 더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교구가 있다면 이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트레이 같은 데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빼서 딱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두고 옆에 두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한번 끼워볼까? 이런 식으로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아이가 와서 흥미를 가지고 만져도 보고 굴려도 보고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더 관찰도 해보고 끼워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굴려보기도 할 거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모든 교구들을 한 번에 빡 모두 주게 된다면 아이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환경을 구성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원할 때 스스로 가져와서 아니면 그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의 눈높이에서 적당한 개수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만약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수시로 다른 제품으로, 다른 교구로 바꾸어 주면서 관찰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심이 없었다가 갑자기 내일은 또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엄마가 면밀히, 양육자분께서 면밀히 관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양육자가 먼저 시범을 보인 후 아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처음부터 이거 가지고 해봐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꼭 정해진 개월수는 없고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탐색에서 멈추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직접 교구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아이가 충분하게 탐색하도록 도와주시고 교구 활용을 알려주는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범을 보일 때는 천천히 분절해서 손동작을 보여주며 많은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손에 잡았지? 이렇게 넣는 거야. 여기 봐. 엄마 보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가 손동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아기가 원할 때까지 활동을 반복해서 합니다. 아이들은 반복을 통해서 학습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수많은 실패 끝에 이루어낸 결과물이죠.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한 번에 성공할 수 있겠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선 그거 아니야, 이렇게 넣어야 돼 하고 알려주고 싶지만 사실은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익힐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아이는 열심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의 개입은 최소화합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중간에 갑자기 막아서거나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않아요. 단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보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삼각형을 딱 갖다가 넣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기다려 주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이가 조금만 살짝 도와주면 딱 완성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싶을 때 살짝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약간의 보조를 하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했다 하고 뿌듯해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곁에서 자세히 관찰을 하시고 적절할 때 보조를 해주시는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교구 사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